제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그러면 저희 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15화, 이 세대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프는 혹시 지금 연금을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걸 짜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을 할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부부니까 이게 각자의 연금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따로따로 생각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냥 같이 월급을 각출해가지고 모아서 지금 목돈 마련하는 걸 좀 많이 했어가지고 연금에 대한 설계는 저도 하지만 아내도 같이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투자라고 하면은 뭐 증권사는 아니어도 은행에서 조회를 할 때 보면은 나의 그 추구 성향을 먼저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사실 추구 성향으로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는 원금 손실이 두렵다 뭐 등등을 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적인 상품을 가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세대별로,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전략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2535 세대라고 해서 25세부터 3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제프가 봤을 때 이분들은, 이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많은 금액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단 버는 금액 자체가 많지도 않고 또 이때부터 어쨌든 뭐 각자 목돈 마련한다고 이제 따로 모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한 10만 원 많아도 한 10만 2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핵심 전략이라고 딱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드는 적지만 공격적으로 하자가 이제 2535 세대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막 제가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때는 여유가 많지가 않잖아요. 내가 적금도 들어야 되고 저금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나갈 돈도 많고 처음 취직하셨다고 옷 산 경험도 있지 않으신가요? 뭐 저는 게임기 샀었는데 나만 아질 않더군요 돈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처음 돈 벌다 보면 자기들이 쓰고 싶은 데가 딱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금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두 번째는 요새 사회 초년생들한테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뭐 내일 채움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적금 등등 많은데 이것들이 은근히 또 이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5% 이렇게 주는 데다가 뭐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까지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좋은 상품이라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넣어라 라고 사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금이라는 게 결국에 시간이 깡패거든요. 무조건 오래 가입을 해야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드는 적게 넣어도 오래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매우 좋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한 레인지를 선택을 해드리면은 버는 소득의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는 연금에 넣으면 좋겠다. 다만 앞으로 30년 이상은 내가 필요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우선은 시드는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매우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만약에 공격적으로 짠다라고 하면은 제프는 어떤 상품들로 한번 채워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일 공격적인 투자는 그럼 비트코인 아니냐? 비트코인은 못 삽니다. 25, 35대 세대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IRP로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안 되고 네. 대신에 이제 그 확정적인 원금 보장이라든지 확실히 안 되더라도 일단 공부를 해서 투자할 만한 상품이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25세, 35세면 이제 처음에 사회초년생이면은 아마 저랑 비슷하다면은 완전 아무것도 모를 형태가 되게 클 것 같고, 그럼 진짜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IRP 계좌의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70%를 갖고 공격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안전한 뭔가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꽤 좋다라고 보장되어 왔던 뭐 S&P나 미국의 나스닥 같은 데다가 한 30%에서 40% 이상을 투자를 넣고 나머지 한 10%, 20% 정도를 그러니까 70%에서 10%, 20% 정도를 이게 개발도상국 아니면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ETF 같은 거에다가 투자를 해서 조금은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게 꾸준히 7%씩 35년을 넣으면은 이론상 7년씩 5번 그러니까 총 5번을 할 수 있고 7%씩 꾸준히만 받을 수 있으면은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사실 1년 차에 넣은 게 한 32배까지 불어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초반에 1, 2년에는 한 10%에서 15%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S&P 같은 경우는 정말 운 좋으면은 10%, 좀 안 좋아도 7%까지 보장이 되는, 보장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근데 지켜봐 와오니 그렇다라는 거고,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되 나머지 정도는 조금 뭐 인도라든지 요새 뭐 사실 중국은 안 좋다고 하지만 요새 중국 때문에 뭐 인도가 조금 각광도 받긴 하잖아요. 뭐 이런 데다가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조금 파생 상품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파생 상품으로 이루어진 ETF도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넣고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다만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짜시려면은 1년마다 한 번씩 내 계좌를 보고 리밸런싱을 해주는 왜냐면 또 이게 과도하게 수익률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밸런싱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밸런싱의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3개로 만약에 구성을 했는데 수익이 좀 난 것을 팔아서 많이 빠져있는 데다가 넣어서 나중에 올라올 것을 기대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뭐 인도 같은 나라가 나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상황이 만약에 바뀌었어요. 인도에 뭐 만약에 전쟁이 났다 뭐 등등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투자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돈은 많지 않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금은 더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제프가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25, 35 세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10년 전 저에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빨리 먼저 시작해봐 라고 일단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 월급 만들고 10년 지나면 내 월급이 늘 텐데 월급 늘면 그때 배워서 그때 투자하지 뭐 그때까지 관심 갖지 말고 일단은 그냥 쓰자 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복리의 효과도 있고 내 돈도 불어나지만 내가 그때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만큼 내가 이 투자의 전문가가 되는 시기에 공부도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일단 한 5만 원만 먼저 넣어서 뭔가 하나 사보고 이런 경험을 먼저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제프가 말해준 것처럼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꼭 공부를 하셔라.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뭔가 단타치고 이런 거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내가 리밸런싱이 필요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그래도 수익률이 보장되어 왔던 그런 ETF들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25, 35 세대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짜봤고 다음번에는 30대, 그러니까 35, 45 세대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호였습니다. 제프였습니다.